너 188쪽에 중화 반응하고 나서 그 뒤에 숙제 안 돼 있지? 어? 너는 채점 돼 있는데 아까 채점 안, 니는 왜 중화 반응이 안 풀렸노? 왜? 중화 반응 뒤에 안 풀렸던데? 그때 숙제에서 채점 다 했었어? 어? 넌 뭐? 해 있다고? 안 물어봤는데. 자, 중화 반응 갑시다. 중화 반응이다. 대답 잘해라. 화학은요, 화학하고 물리는 한 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할 때 해놓는 게 맞다, 알겠지? 자, 첫 번째로 중화 반응. 엄별아, 엄별 필기 잘 해놔라. 녹음반에서는 선생님 중화 반응 안 나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중화 반응 그러면 우리 중화 반응은 뭐를 갖다 중화 반응이라 하노, 당연아? 남들이 니한테 중화 반응이 뭐야? 그럼 뭐라 대답할래? 그치? 자, 산, 염기 반응해서 물, 그 다음에 염, 그 다음에 중화열이 생성된다. 요까지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럼 산을 갖다가 보자. 우리 산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었다. 맞지? 수소이온. 그리고 음이온이 다 틀립니다. 맞지? 성기야, 산, 쌤이 몇 개 외우라 하더노? 6개 불러. H2CO3, H3PO2, CH3COH, H2SO4, HCl, 한 개가 뭘 빠졌지? 질산이 빠졌나? 산산이 빠졌나? 질산 안 했던 거. 질산은 안 했던 것 같아. 질산은 화학식이 뭐지? NO3 질산, HNO3. HNO3다. 그래서 산, 외워둬야 돼. 전부 다 H는 있는데 뒤에 있는 게 CL이 있으면 염산, 그 다음에 뭐 SO4 2-가 있으면 황산, 뭐 그렇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염기 있습니다. 염기는 공통적으로 뭐를 갖고 있냐면 OH-를 갖고 있지, 맞지? 그래서 양이온들이 다 틀리다. 그래서 BOH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물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H2O 되는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잖아, 맞지? 얘 플러스지.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염이 됩니다. 양이온부터 먼저 쓰니까 BA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B 플러스 A 마이너스 무슨 계란 물질이야? 이온 계란 물질이지. 우리 이온 계란 물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다,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 불러? 염이라 부르지, 맞지? 여러분 염이라 부르는데 너희들 염의 종류는 두 종류 있는 거 알아요? 무슨 염? 수용성, 그렇지. 수용성 염하고 또 뭐 있노? 불용성, 불용성 염. 이런 게 있다, 알겠지? 수용성 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숫자, 물에 녹는 거, 물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이 나눠지는 걸 수용성 염. 불용성 염을 뭐라 그래? 앙금, 앙금이라 그러지, 맞지? 그래서 앙금 같은 거, 대표적으로 AgCl 같은 거 보세요. 얘들 같은 경우에도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지만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지. 그 다음에 CaCO3 이런 것들도 우린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대표적으로 산에 HCl 있고 그 다음에 염기에 NaOH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물 H2O 더하기 NaCl 이렇게 만들어지지, 맞지? 그래서 이런 부분 반응식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 다음에 HCl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이온화된다. 이온화돼서 이온이 있다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전류 흐를 수 있습니다. 맞지?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도 아니다.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온이 있다고 해서 전류가 흐른다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온이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온이 이동이 가능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너희들 황산을 보면 진한 황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이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산은 누가 산이겠니?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산 아니대 이거. 뭐냐면 얘가 산입니다. 우리가 황산 외웠던 건 묽은 황산이에요. 알겠지? 진한 황산은요 이온이 2%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2%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얘는 이온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류도 못 흐르고 막 그래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NaOH 보면 얘들도 이온화되어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게 되면 얘 뭐를 만든다? 물 만들겠지 맞지? 그래서 물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Cl-, Cl-, Na 플러스 Na 플러스 이렇게 돼 있겠지 맞지?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반응을 하잖아 맞지요? 그럼 반응을 하는 이온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알짜요. 알짜 이온이라고 그러지. 용화야 너 지금 어디 아프니? 눈이 왜 그래? 어디 아프나? 어. 아프진 않나?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아 이거 너희들하고 대화가 안 되네. 이게 그 면대사 아니야.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응? 무서워. 옛날에 다모 드라마에서 이서진이가 했잖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재미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있습니다. 맞지? 그런 걸 뭐라 그래? 구경꾼이요. 너희들 구경꾼 이온 있잖아. 이게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중화반응 심한 문제 풀 때는 중화반응의 힌트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알겠지? 왜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놈이니까.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 누구냐?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짜 이온 반응식 뭐 써야 돼요?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화살표 H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알아줘야 될 거는 얘들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알았지? 지금 너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1대 1대 1 그러겠지만 나중에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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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겠지 맞지? 근데 몰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중에 화학에서는 몰 농도로서 계산하는 걸로 해서 중화반응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됐고 그럼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부분 있잖아. 그런 게 심화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꼭 이거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돼. 중화반응이 만약에 본인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다는 학생은요. 요거부터 쓰는 거를 본인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처음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다. 여기에다가 중화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NaOH를 갖다가 집어넣더라. NaOH. 자, 하나도 안 넣고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었다. 그때 우리가 이온의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누가 기침하노? 아프나? 정환이 아프나? 어? 이온수 전체 이온수.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자, 처음에 NaOH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는 요거만 보면 되겠다, 맞지? 요거만 딱 보면 H 플러스 개수가 2개입니다. Cl 마이너스 개수 2개입니다. 얘들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빵개고 전체 이온수 4개입니다. 근데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처음에 산성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맞지? 처음에 산성 상태로 출발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들어갔어요. 한 개 들어갔으면 NaOH 요거 플러스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각각 하나 들어갔겠지, 맞지? 그러면 물 하나 만들지. 물 만드니까 요거 하나는 이제 사라지겠다, 맞지? 그래서 한 개. 그 다음 Cl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2개. 그 다음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잖아. 얘는 들어가자마자도 반응 안 하니까 한 개. Na 요거 OH 마이너스는 물 만드는 데 쓰니까 들어가자마자 빵 개. 그래서 전체 이온수 4개. 근데 여기도 보니까 요게 있다. 그러면 산성.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2개 들어갔다. 2개 들어갔으면 얘 2개, 얘 2개 들어갔으니까 요거하고 저게 H 2개하고 다 반응해서 H 플러스 개수는 빵개. 그 다음 Cl 마이너스는 반응 안 하니까 그대로 2개. 얘 반응 안 하니까 넣어줬던 거 2개. 얘 들어가자마자 다 반응했으니까 빵개.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4개. 그래서 H 플러스도 하나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하나도 없으니까 요때를 우리는 중성. 중성이 되는 지점은 뭐라 그래? 중화점.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자, 이제 3개 들어갑니다. 3개 들어갔을 때 얘 마찬가지 2개는 다 반응했을 거야. 그 다음 얘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 안 하니까 그대로 2개. 얘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어줬던 거 3개 그대로. 그 다음 얘는 3개가 들어갔으니까 2개는 물 만드는 데 쓰고 1개가 남겠다, 맞지? 그래서 총 이온수는 6개. 그래서 얘는 얘가 있으니까 염기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얘들 요런 상황은요 뭐냐면은 혼합을 시키는 혼합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혼합 용액. 그래서 혼합 용액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개만 좀 기억하자. 자, 우리가 중화점에서 이온의 수는 몇 개 있어요? 중화점에서 이온의 수는 이온의 종류래. 이온의 종류는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있지, 맞지? 맞지? 구경꾼 이온만 있겠지, 맞지? 구경꾼 이온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이온의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3종류 있다. 알았지? 볼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알아줘야 될 게 중화점 전에 이온수. 중화점 전에 이온수를 보면 누가 제일 이온이 많지? Cl-가 중화점 전에 제일 많지. 지금 요 혼합 용액에서 맞지? 근데 우리가 요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플러스 2개 있고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이걸 중성이라 해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 아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맞지? 전기적으로. 그래서 용액 전체들 다 전기적으로 다 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중화점이 되기 전이면 요 상태인데 요때 Cl- 수가 제일 많다, 맞지? 이거는 H 플러스 수 더하기 Na 플러스 수 이렇게 해도 되지, 맞지? 요거씩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중화점 전에. 그러면 중화점 후에 이온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화점 후에는 이온이 누가 제일 많아? 그치? Na 플러스 수는 어떻게 쓸까요? Cl 마이너스 수 더하기 OH 마이너스 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지? 꼭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도 하나 알아둬야 된다. 뭐냐면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 얘 혼합했을 때 전체 이온수 4개, 얘 4개, 얘 6개 이렇잖아, 맞지?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를 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따져줘야 되냐면 K의 X승을 봐야 됩니다. X승. K의 X승을 봐서 산성이다. K의 X승이 만약에 산성이다. 그럼 산성이면 누구하고 개수가 똑같냐면 혼합전 산의 전체 이온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산성 상태면 요거 보면 되거든요. 그때 전체 이온수는 4개잖아, 맞지? 4개. 이 4개는 누구의 개수하고 같으냐면 혼합전 산. 혼합전이면 요게 지금 산이잖아.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섞은 놈이잖아, 맞지? 혼합전 산의 전체 이온수. 얘 H 플러스 2개, 그 다음 C 마이너스 2개.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심화 문제 풀라 그러면 요런 게 머릿속에 본인이 다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가 X승이 만약에 염기성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염기성. 그럼 염기성이 됐을 때는 누구의 개수하고 똑같냐면 혼합전 염기의 전체 이온수와 똑같아요. 혼합전 염기의 전체 이온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혼합시켰을 때 염기잖아. 염기됐을 때 전체 이온수 6개잖아. 6개잖아, 맞지? 이 6개는 혼합전 염기. 혼합전에 보면 NaOH가 3개 들어갔잖아, 맞지? 요 3개 보면 3개 Na 플러스 3개 OH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전체 이온수하고 똑같다. 이 말이다, 알겠지? 그래서 알아야 될 부분이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조금만 더 하면 중화반은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뭐를 갖다가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지, 맞지?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이온수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넣어줬던 NaOH 0개, 1개, 2개, 3개 우리 넣어줬잖아, 맞지? NaOH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온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 요렇게 해서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처음에 NaOH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얘들은 있으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처음에 2개다. 처음에 2개. 근데 1개 들어갔을 때 보니까 1개가 됐어. 2개 들어갔을 때 보니까 0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감소하는 이온은 누구 그림이야? H 플러스 그림이지. H 플러스. 그래서 H 플러스가 이런 상황으로 이온수가 줄어들지, 맞지? 그 다음에 처음에 2개 있었다. 1개 넣어도 2개, 2개 넣어도 2개, 3개 넣어도 2개. 요렇게 되는 놈은 누구 그래프야? CL-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처음에 0개 처음에 0개 했으면 넣어줬던 요런 놈이겠지, 맞지? 근데 1개 넣었을 때 1개, 2개 넣었을 때 2개, 3개 넣었을 때 3개. 요렇게 되는 놈은 누구 거야? Na 플러스지. Na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처음에 0개, 1개 넣어도 0개, 2개 넣어도 0개, 3개 넣으니까 1개. 요렇게 되는 놈 누구? OH 마이너스지, 맞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아까 봐라. 1개 넣었을 때 보면 이온수가 제일 많은 게 CL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H 플러스 1개 있잖아. Na 플러스 1개 있잖아. 그거 합친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때가 딱 뭐가 되는 상태야? 중화점이지. 맞지?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선생님이 이온의 종류가 몇 종류 있다 그랬냐면 2종류 있다 그랬어. H 플러스 빵, OH 마이너스 빵, 누구? CL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만 각각 있는데 걔네들 개수가 같다. 왜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걔네들 개수가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아까 종류 두 종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요때는 X승이 뭐냐면 OH-X가 염기성이다 맞지? 요때 염기성일 때 개수가 제일 많은 게 Na 플러스예요. 그래서 Na 플러스 개수가 3인데 그거는 Cl 마이너스 개수 2개 더하기 OH 마이너스 개수 1개하고 같다는 거 아까 여기 했었지 맞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놈 있지. 처음에 4개, 1개 넣어도 4개, 2개 넣어도 4개인데 갑자기 6개로 넣는 요런 놈 있지 맞지? 그래서 요거는 전체 이온수 요건데 요것도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전체 이온수가 변하는 시점이 중화점이다. 알았지? 그리고 특히 요 그래프는 중화점 전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요런 형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처음에 빵개 1개 넣었는데 1개 2개 넣었는데 2개 3개 넣어도 2개 요렇게 되는 그래프는 누구 그래프예요? 개수로 얘기하면 처음에 빵개였는데 이온의 개수가 아니고 그냥 개수만 보면 처음에 빵개 1개 넣으면 1개 2개 넣으면 2개 3개 넣어도 2개 물의 개수죠. 물의 개수.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팍팍 머릿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문제 푸는데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이제 하나만 더 하자. 2번 중화점 확인. 중화점 확인. 야,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 뭐가 있어? 첫 번째, 지시하게 색변화. 원표야. 페노프탈린, 산성, 중성, 염기성, 색깔. 그 다음에 PTB는요. 맞지? 까먹지 마라. 절대적으로 알겠지? 페노프탈린용의 무무빨이다. 그 다음에 PTB용의 노초파다. 노초파. 그거는 까먹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지? 너희들 대학교 다닐 때 있잖아. 그때도 너희들 무시 많이 한대. 친구들이. 야, 페노프탈린 용액이 산성에서 색깔이 뭐야? 뒤통수 막 때리고 니랑 안 넣는다 이러다 본다.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저거 또 봐라. 뭐 하면니까 하면 또 뭐. 야, 너희들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시가 몇 분 수업이지 않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45분이지. 고등학교 50분이지. 대학생은 한 교시가 몇 분이지요? 모르나? 90분. 90분. 수업 한 번 한다 그러면 무조건 90분. 근데 거의 대부분 연강 수업 3시간 수업 3시간. 그래서 학원에서 보면 그거 따라서 그냥 90분 수업하는 거야. 나가도 된다 중간에. 조용히 하네. 중간에 그냥 나갈 때 선생님 막 수업하고 있잖아. 그냥 가방 메고 나가본다 그랬지. 애들만 저들끼리 쏙닥대면 야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나가본다거든요. 이렇게. 진짜 나가도 됩니다. 교수 안 잡습니다. 근데 전공 수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전공 수업은 그 교수가 그의 담임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안 되고 교양 수업 있잖아. 교양 수업. 이게 교실에 수업 듣는 애들이 한 150명, 300명씩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나가 저희들 술 약속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가 인사하면 아이고 착하네 이러면서 그냥 보내준다. 알겠지? 자, 여튼 중화점 확인하는 데는 첫 번째 지시하게 색변화 출제 안 합니다. 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 요거지 요거. 알겠지? 그래서 저게 출제되고 선생님 하나 더 알려줄게. 전류 세기가 약한 지점이 최저점이라서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전류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요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세기도
옛날에는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뭐가 출제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최고점이지. 온도가 최고인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요를 가지고 여기가 온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져서 자, 여기가 HCl 단위는 밀리리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NaOH 단위가 밀리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도 출제 빈도 거의 100% 그림입니다. 알겠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2, 4, 6, 8, 10 여기 10, 8, 6, 4, 2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HCl 2ml하고 NaOH 10ml하고 두 개를 섞은 거란다 이 말이야. 여기는 HCl 4ml하고 NaOH 8ml를 섞은 거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보는 거 여기 1번 중화점이라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가 중화점. 그 다음에 2번 봐야 될 게 여기입니다. 2번 중화점에서의 부피를 봐야 돼. 그렇지? 그랬을 때 자 2번 해석한다. 부피 B를 보면 몇 대 몇이냐면 1대 1입니다. 1대 1.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 더 적어주면 나중에 화학원에서 배울 건데 몰 농도하는 게 있거든요.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부피분의 몰수. 알았지? 근데 너희들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 개수하고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때요?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 개수하고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때요? 같잖아요. 같아서 다 사라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일정한 상태에서 이 둘은 무슨 관계고? 반비례 돼. 반비례 알겠지? 반비례. 그래서 부피 B가 1대1이면 너희들이 해석해야 될 거 농도 B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 돼. 농도 B가 1대1. 알았지? 그럼 농도 B가 1대1이면 너희들이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피를 개수로 본다. 부피를 개수로 봅니다. 그럼 부피를 개수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부피가 이제 이면 요거 지금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잖아. 맞지? 이 부피가 이면 H 플러스 개수 2개 Cl 마이너스 개수 2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피가 10이제 그러면 Na 플러스 개수 2개 OH 마이너스 개수 2개가 아니고 부피가 10이면 Na 플러스 개수 10개 OH 마이너스 개수 10개. 그럼 봐라. 얘들이 만나면 물 몇 개 만들어? 물 2개 만들지. 2개. 그러고 나서 얘가 8개 남겠지. OH 마이너스 8개 남지? 염기산.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봐라. H 플러스 개수 몇 개? 4개. OH 마이너스 개수 몇 개? 8개. 그럼 물 몇 개 만들고? 4개 만들고 얘가 몇 개 남아요? 4개 남으니까 염기산. 요거 H 플러스 개수 6개 얘 OH 마이너스 개수 6개 물 몇 개 만들어요? 6개 만들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중화점. 요거는 산성이겠다. 맞지? 요것도 산성이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 하나 더 그리세요. 자 요렇게 여기가 온도. 여기가 지금 HCl 밀리리터, 여기 NaOH 밀리리터 이렇게 보고
자, 요렇게 갈 건데 5, 10, 15 15, 15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하는 방식 그대로 간다. 자, 요 지점 중화점일 때의 부피 맞지? 그래서 두 번째 부피 B가 몇 대 몇? 3대 1. 그럼 우리 무슨 비 해석해야 돼요? 농도비 해석해야 되잖아. 이건 너희들이 해석해야 되잖아. 농도비 맞지? 농도비가 몇 대 몇? 1대 3. 내가 반비례 관계를 했지 맞지? 농도비 1대 3이야. 알았지? 그러면 자 봐. 뭐 안 보이는 친구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줄게. 지금 내가 뭐를 쓰냐면 농도비가 1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 한번 봐봐래. 요건 적지 말고 HCl이 지금 10ml 있어요. 10ml 10ml에 몇 개 있다 할 거냐면 5개의 H 플러스 5개의 Cl 마이너스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얘 농도가 3배가 됐어. 그럼 HCl 안에 똑같은 10ml 안에 몇 개의 H 플러스 몇 개의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농도가 3배 늘면 똑같은 부피에 몇 개 있게? 농도가 3배면 15개의 H 플러스 15개의 Cl 마이너스 있대. 그만큼 그 안에 입자수가 3배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다. 알겠지? 농도가 3배면 그럼 봐라. 지금 농도비가 1대 3이라는 거는요 NaOH가 얘보다 같은 부피 속에 3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3배나. 그럼 3배나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부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거 곱하기 3에서 45로 해석해야 됩니다. 45. 요거 곱하기 3에서 30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30. 요거 곱하기 3에서 15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해주면 자 봐라. 요게 H 플러스 몇 개 있노? 5개. 요게 OH 마이너스 몇 개 있노? 45개 있는 거니. OH 마이너스 45개 있는 거다. 물 몇 개 만들겠니? 5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 H 플러스 10개. 요게 OH 마이너스 30개 있는 거다. 물 10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게 H 플러스 15개. 여기 H 플러스 15개. 물 15개 만듭니다. 물을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온도가 최고인 지점은 물의 생성량도 최고인 지점입니다.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온도가 최고인 지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찍어보세요. 응? 내까지 찍어도 됩니다. 요게 중화 반응 내용 끝이다. 중화 반응 내용 끝인데 저 앞에 있던 내용은 그래도 조금 뭐 애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얘기한 부분이면 요 부분부터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알았지? 아. 자, 그래서 중화반응 한 번만 책 한번 읽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로 숙제 나가고 2교시 때 뒤에 선생님 진화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진화 진도 나갈 때 은표야, 너 휴대폰 하고 싶나? 하고 싶다 그랬으면 내가 반에서 빼줄라 했더만. 자, 책 좀 읽자. 자, 188쪽. 자, 1번 중화반응입니다. 자, 중화반응이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산의 수소이온, 염기의 수산화이온 1대1입니다. 그래서 밑에
알짜 이온 반응식 있지? 알짜 이온 반응식 알아두세요.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화살표 H2O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니까 묽은 염산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수산화 나트륨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 그래서 물 2개 만들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들 그려놨지 맞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밑에 표 바로 봅니다. H 플러스 개수가 OH 마이너스 개수보다 더 많으면 산성 상태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가 같으면 중성 상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OH 수가 많으면 염기성 상태 됩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그래서 중화점 이렇게 돼 있는데 중화점은요 H 플러스 개수하고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모두 다 반응된 지점 그걸 중화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온수의 변화 지금 그림하고 표 별표 3개 때려서 그림 여기 있고요 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프 있지 별표 3개 때려서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본인 공부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지시하게 색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예로 BTB 나와 있습니다. 노초파 반드시 외워두세요. 알았지? 자, 오른쪽 페이지 가자. 자, 오른쪽 페이지 4번에 보니까 용액의 온도 변화 되어 있는데 온도 변화 밑에 그래프 있습니다. 왕별표 별표 3개 때려 요거도 알겠지? 별표 3개 때려서 이 그래프 또한 본인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중화점만 쌤 읽어볼게요. 중화점만 읽어보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모두 반응하여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다. 그 다음 그 밑에 B 생활 속의 중화 반응 그것도 별표 3개 때리세요. 중화 반응의 예 출제 한 문제 합니다. 중화 반응의 예. 자, 첫 번째 보면 생선 비린내가 산이야 염기야? 염기. 거기에다 레몬즙 뿌리지 맞지? 산성 중화 반응입니다. 레몬즙. 그 다음에 제산제 우리 위산 산성이지 맞지? 근데 위산이 많아가 쏙 쓰릴 때 제산제 염기입니다. 우리 제산제가 누구라 그랬지? MgOH2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그거는 쉽네. 산성화된 토양 산성이잖아 맞지?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 석회가루 염기성입니다. 알겠지? 그런 예 나오면 중화 반응이라면 바로 찾아야 돼. 이산화황 집어치우고 그 밑에 양치질 갑니다. 우리 음식물을 먹고 양치질 안 하고 입속에 오랜 상태가 되면 입속이 산성 상태가 됩니다. 알았지? 근데 치약 줄쳐라. 치약이 무슨 물질이야? 염기성이라면 알아두세요. 치약이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양치질 하는 것도 중화 반응. 그 다음 그 밑에 벌레에 물렸다. 산성입니다. 벌레에 물렸다. 개미나 벌 이런 데 물리면 산성.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염기성 물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 오른쪽에 그 밖에 중화 반응에서도 첫 번째 거 줄 좀 쳐라. 김치의 신맛 없애기 위해서 그 밑에 소다를 넣는다. 김치 신맛 산성. 그 다음에 염기성 소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뒤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198쪽에 10번까지 풀려져 있지. 안 풀려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푸세요. 알았지? 요거 기말범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푸세요. 숙제입니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저 뒤에 진도는 210쪽 나갈 겁니다. 자, 210쪽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필기랑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진화입니다. 진화.
우리 인간도 진화가 많이 됐지 맞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도 꼬리뼈가 있습니다. 꼬리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안 쓰다 보니까 퇴화된 거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 우리 아가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퇴화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진화라는 거는 우리 공통 조상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너희들 척추 동물이라 그러면 어류, 양서류, 파척류, 뭐 조류, 포유류, 우리 인간 포유류지 맞지? 근데 얘네들의 처음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류 같은 경우는 아가미 있다시피 우리 포유류도 아가미가 있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공통 조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진화는 짧은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세대를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났으면 여러 세대를 지나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형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유전적, 형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유전적으로 다양해지거든요.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유전적 다양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 다양성이 나타나겠지. 맞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 공부 못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너 왜 나만 봐? 필기 안 합니까? 아, 저 노트를 안 갖고 와서 집 가서. 그럼 또 나중에 사진 찍는단 말이지, 맞지? 알았어. 자, 그래서 진화의 정의가 이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용어가 뭐냐면 변이하는 거예요. 변이. 용어, 변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변이가 뭡니까? 그러면 변이는 반드시 같은 종에서 따져야 돼요. 같은 종. 다른 종에서는 변이를 따지면 안 된다. 알겠지? 같은 종에서 형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같은 종이 되려 그러면 뭐 사람 같은 종이 되겠지 맞지? 거기서 보면 뭐 머리 색깔이 노란색도 있을 거고 까만색도 있을 거고 이런 게 형질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 변이를 갖다가 우리는 두 개로 나누는데 유전적 변이하는 게 있고, 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뭐 비유전적 변이 갈 건데, 이 유전적 변이가 보면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게 유전적 변이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유전되겠지. 유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 돼요.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에 원인이 있는데, 이거의 원인.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돌연변이 있습니다. 돌연변이. 너희들 달맞이꽃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달맞이꽃. 원래 달맞이꽃이 크기가 얼마 안 커요. 한 요만하나? 요만한데, 근데 얘가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지금은 달맞이꽃보다는 너희들 왕달맞이꽃을 많이 볼걸요? 왕달맞이꽃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 때문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너희들이 난자는 실제적으로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난자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정자는 수십억 개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수정이 일어날 수 있지 맞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 감수분열 배우면 기억나나? 기억납니까?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분열 몇 번 하더라? 어? 분열 2번 하지 맞지? 분열 2번. 그래서 제1 감수분열이 있고 2 감수분열이 있고 그렇지 맞지? 근데 1 감수분열의 특징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 그 반으로 줄어서. 반으로 줄어든다. 2n이 n으로 줄어든다. 근데 2n이 n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지 맞지?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날 때 보면 무작위로 분리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동염색체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었다. 그다음 다른 놈도 파란색, 빨간색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분리가 될 때 이쪽으로 큰 거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작은 거 파란색, 빨간색 들어가도 되잖아. 그 다음에 큰 거 파란색, 빨간색이 작은 게 이제 요쪽에 이제 빨간색 들어가고 요쪽에 파란색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지? 거기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그런 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감소 분열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이런 용어만 한 번쯤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 자,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유전되지 않는 비유전적 변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아빠가 수학 잘한다고 해서 아들 4명이 수학 잘하는 거 아니지 맞지? 아빠가 근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후천적으로 본인이 습득한 거예요. 맞지? 그런 것은 우리가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